자, 코로나 어젯밤에 이미 55만 명에 육박했어요. 굉장히 빠른 폭발적 증가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지금 54만 9,8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11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네. 오후 12시까지 기준으로 볼 때 60만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예. 50만 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인원 제한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인으로 지금 현재 6인을 8인으로 늘리고 영업 시간을 12시까지 늘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해제하거나. 방역 및 거리두기 제한 완화 조치를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6명인데 8명으로 늘리고 영업 시간도 12시까지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방역 수칙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후에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 전략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 이제 변화되는 조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공포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 코로나가 이거 등급을 좀 바꾼다 이런 얘기도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김부겸 총리가 말한 건데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맞춰야 되고 함께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예. 지금 1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2급 혹은 3, 4급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급 감염병을 지금 현재 바로 변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현재 정점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추세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알리는 기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급 감염병에서 1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바뀌면 치료비 같은 것은 개인이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확진자 폭증 추세와 긴밀하게 연동돼서 검토를 할 것 같긴 한데 잘 알겠습니다. 정부 신중하게 대처를 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고 그럴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아무튼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새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을 보느냐, 집무실을 어디로 할 건가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방부, 용산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용산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네. 아직까지 인수위 내에서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놓고 좀 줄다리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 시대에서 이제 뭐 용산 시대를 기우는 듯 했지만 이제 외교청사에 대한 가능성, 명분 이런 것을 근거로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유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인수위 자체에서는 뭐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이제 외교부 이 둘 중 하나를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 가능성이 큰데 국방부 주변에는 이제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집회 시위가 가능한 광장도 없어서 경호 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이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이제 용산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네. 네잎클로버님께서는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냥 청와대 들어가라 그런 견해도 주셨습니다. 어제 아무튼 김은혜 예. 인수위 대변인은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청와대로 갈 일은 없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뭐 용산이든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든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이거 5월 9일이면 2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이 의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네. 국방부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에 일단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네. 이걸 여당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건데
광화문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합의를 구하기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직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국내에 지금 안보 정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를 비우고 이런 문제가 군사 대비태세에 대해서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보죠. 비대위가 출범은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많이 나오고 좀 흔들리는 조짐도 있습니다. 86세대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제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86세대 의원들 주축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의견 그룹입니다. 더 좋은 미래라고 있는데 네. 이 그룹 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더 미래는 이제 86그룹으로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데 박홍근, 기동민, 김영호, 민병덕 의원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이 회의에서 일부는 거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여서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과 반대 의견도 함께 윤 비대위원장에게 전하기로 했고 이제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노웅래, 김두관 의원 등 개별 의원으로 중심으로 퍼져나왔던 목소리가 이제는 집단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요. 오늘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연쇄 간담회가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치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네. 향후 교체 여론도 이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비대위 관련해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재명 전 대선 후보도 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낙선 인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제 고생하셨다, 제가 부족했다, 나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서 미안한 심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한 의원은 이제 언론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에 관련해서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혁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비대위에 힘을 실어서 바뀔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 막 출범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어제 출연했던 김두관 의원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에서 이른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견해들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홍수님, 이거 쑥스러운데 제가 읽어도 되나요? 제 관련인데. 새로운 진보 스피커로 이강윤 강추합니다. 저는 새롭지도 않고요. 스피커가 될 만한 깜냥도 못 됩니다. 섬소녀, 국방부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당했다고 했대요. 이런 견해도 있고요. 유영환님은 검찰, 언론 빨리 개혁하라. 중요한 문제죠. 흑기사님은 차라리 검찰청 비우고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견해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기자 뉴스 브리핑 잘 들었어요? 네. 네.